이번 증시 폭락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고,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는 신용으로 거래하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는 할 수 없이 손절을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증시는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타나지 않은 이런 조그만한 일에도 금융시장이 뒤틀리고 흔들린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집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경제적 환경, 생태계가 뭔가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불안 요소를 한번 곱씹어 보면 첫 번째, 중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요. 불확실한 건 맞아요. 시진핑 주석이 고백을 할 정도면 불안한 거죠. 부동산 시장 가격 침하, LGFB, 지방 유동화 기구, 그림자 금융, 부실 문제, 산적, 지연내관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60% 정도가 그래도 GDP의 60%가 수출로 메우는데 지금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수가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미래의 어떤 잠재력, 지연내관으로서 이렇게 째깍째깍 시계가 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럼 일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럼 일본은 뭘 노릴까요? 여러분 그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는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오다 노부나가가 쌀을 만들고 히데요시가 떡을 만들고 인절미를 치는 거죠. 먹기는 누가 먹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거든요. 그 그림이 있어요, 서파가. 근데 일본이 노리는 거는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적어도 엔화의 부실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GDP 대비 265%가 국가 부채라는 말은 돈이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GDP 대비 부채가 130% 정도 될 거다라고 2029년 정도 되면 추정을 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 국제적인 통계 조치를 발표를 갖다가 가정을 했을 때, 자, 미국은 그러면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어때요? 기축통화의 의미로서, 그렇죠? 외국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은 늘 빚쟁이로 사는 게 미국 경제의 모습이잖아요. 금융적인 측면에서. 그래야 달러 값이 어느 정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 행태가 엔화를 아시아에 있어서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하려고 저러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문제는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와의 어떤 대결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가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민감한 부분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기축통화를 뭘 할 것이냐. 위안화가 있고 엔화가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엔화는 위안화한테 경쟁력에서 치이지 않겠어요? 동남아의 화상이 전 동남아 시장을 몇 퍼센트를 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계 상인들이 하나의 그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아마 중국은 틀림없이 위안화를 아시아 기축통화로 먼저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타겟이 일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본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요인이겠죠. 일본 엔화가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이다. 뭐 그런 식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목적을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거기 한 군데 딱 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미국을 바라보니까 미국은 대선이 있죠.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경우에는 해리스가 거의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고. 그럼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해리스의 바이드노믹스 실패를 가져간다는 것은 해리스로서는 용납이 안 되고 민주당으로서 불안하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 연준이 비컷을 해줬으면 좋겠다. 월가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미 연준에게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기를 원해. 유럽도 원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원하고 많은 나라들이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너희들 0.25%포인트 커대가 되겠어? 0.5%포인트 정도는 커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 그 메시지 속에서 숨어 있는 미국 달러화, 미국 경제에 대한 방향은 어떤 방향을 선호를 하는 걸까? 미국이라고 해서 뭐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이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건데, 0.5를 내리는 거하고 0.25를 내리는 거하고 메시지가 틀리는 거예요. 실업률이 4.1%였다가 4.3%로 올랐다. 7월 달에.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측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0.2%포인트 차이가 뭐예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요? 실업률에서? 이자율에서도 0.25%포인트 차이가 나는 게 심각한가? 뭐 심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0.5라는 것과 0.25%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 감각에서 의미가 틀리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0.5를 내려버리면 시장에서는 자칫 경제가 어려운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나이브하게. 아니면 0.5%포인트 내리면 그래 민주당이 승리하려고 이제 좀 신경 좀 쓰는구나. 지난번에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으니까 지난번 7월 달에 0.25%포인트, 9월 달에 0.25%포인트 합쳐서 0.5%포인트 합리적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싸움들이 이제 머리 싸움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캐리드 트레이드의 내용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엔캐리드 트레이드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증시는 작은 소식에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큼 경기를 일으킬 만큼 무언가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PMI 제조업 지수, 개인 소비 지출의 문제, 특히 노동시장에서 실업률 문제, 취업률 문제, 고용 문제 이런 통계들이 나올 때마다 터뷸런스에 휘말려서 올랐다가 내렸다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큼은 유의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소식 하나는 미국 경기 침체가 침체 정도는 아니고 둔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둔화는 뭐고 침체는 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둔화는 지금 미국 경제가 2.1%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 1.8 정도 했다. 둔화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1% 전망을 했는데 1%대나 0.5%대로 내려앉았다. 이거는 침체가 되겠죠. 그럼 불황은 뭐냐? 불황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 불황이라 그럽니다. 그럼 공황이 있죠, 또 대공황. 대공황은 뭐냐? 정의가 없습니다, 경제학에. 근데 저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년 대비 GDP가 마이너스 10%가량 급락하게 되면 저는 대공황 또는 공황 수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황은 아니겠지만 침체도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둔화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을 놓고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둔화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침체나 공황적인 패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여진 삼아서 몇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한 월스트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한 75% 정도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마감이 되어서 청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이제 큰 요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중국발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라든지 중동 전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근데 중동 전쟁 이야기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질 않았는데 중재국 휴전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고 그 다음에 중재국은 휴전 협상을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공격을 계속 위협하고 있고 미군이 예멘 내 후티 반군 기지를 근거지를 공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WTI 중진유 가격이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증시 폭락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고 또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는 신용으로 거래하신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는 할 수 없이 손절을 하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증시는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주식 투자를 하시라 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지 않으시면 개인 투자가들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전문가인 저도 매번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우에다 총재도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협의를 했다면 누구랑 협의를 했을까? 협의를 했다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 투자는 좀 피하셔라.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유의 자산의 가격이 이제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하락한 부분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세요. 근데 AMD도 나름대로 반도체를 가속기 반도체를 개발한다 그러고 GPU 이제 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놓고 아마 당분간 반도체 분야에 많은 부침 현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드리면 첫 번째, 그 누구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슈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한국 경제 전문가들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전망을 한 사람들이 없다. 두 번째, 골드만삭스는 경기 둔화 내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고 JP 모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25% 확률에서 35% 확률로 올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 바둑에서는 화점이라 그러죠. 화점에 지금 바둑알을 놓을까 말까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이 되고 미국 경제의 침체 또는 둔화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에 제3국,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들 국가의 환율 시장도 요동을 치더라. 그러면 우리가 98년도 외환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외의 어떤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미국 역시도 주택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더라. 중국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더라. 독일,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독일은 파산하는 기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다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안은 매우 연약한 집안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조그만 팟홀이 이렇게 파여도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경제도 미국 경제도 일본 경제도 세계 경제도 사실상 2024년 한 해가 정말 어려웠어야 되는 한 해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1년 더 딜레이 됐다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2025년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의 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리무중이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계속해서 경제담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